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지금도 반대 시위하고 계시는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80% 이상이 지적장애나 자폐 등 중증 발달 장애입니다. 탈시설이 장애인 인권을 위한 최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에는 가족의 돌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기자 입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또 실제 탈시설 하신 분들의 현실도 목격하셨을 텐데 그것을 포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들은 장애인 등급 1, 2등급의 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지능이 35, 50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요양시설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자립지원주택으로 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탈시설 인권 범죄에 합리화하는 탈시설 3대 악법안 즉각 폐기하라! 감사하라! 신 차려라! 장애인의 퇴소 보호의석까지 위조하며 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해 8월 장애인 탈시설 정책 로드맵이 발표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41년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전환 마무리를 목표로 25년부터 해마다 750여 명의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안타깝게도 정책 당사자인 시설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크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서구는 이미 60년대부터 탈시설화를 추진했고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습니다. 이거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위한 민간 협의체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설 거주 당사자는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죠. 거기 계신 분들을 탈시설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이런 로드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장년이 이 탈시설 정책에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당사자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연아 참고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부모회가 탈시설 반대 집회를 시작한 이유는 이 모든 과정에 탈시설의 당사자인 장애인과 그 부모의 의견 수렴 없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탈시설 정책이 거주시설 폐쇄를 목적으로 진행했기에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자해, 타해 등 폭력적인 행동이 심한 저희 아들 같은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들은 퇴소 압박에 시달렸고 실제로 원치 않는 퇴소를 당하고 정신병원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의 아드님이 생활한 지가 한 12년쯤 되죠. 네네. 시설에서 인권 유린 사건을 언급하며 탈시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드님이 시설에서 생활 중에 문제가 발생한 적 있습니까? 저희 아들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선생님들을 폭행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면목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대부분의 거주시설을 인권 침해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대기자 입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또 실제 탈시설 하신 분들의 현실도 목격하셨을 텐데 그것을 포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입소 대기자들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연로한 부모들이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죽이거나 동반 자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런 사건이 30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중증의 질환입니다. 제 아들도 백신 접종 이후에 현재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혈행암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돌볼 경우에는 부모의 질병과 맞물려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시솔이라는 유일한 심통을 끊어놓으니까 죽음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2년 현재 5월 기준으로 입속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수가 1,000명이 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현재 거주시설의 98.3%가 중증 장애인이고 80%는 중증 발달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장애인 등급 1, 2등급의 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지능이 35, 50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요양시설이 전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자립지원주택으로 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느냐, 시설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느냐는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시설 거주 여부는 장애인이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만약 장애인이 시설에서 거주하고 싶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현재 탈시설 정책의 여파로 신규 입소가 금지되어 중증 발달 장애인 가족이 겪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들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지원주택이 거주시설의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안전과 생존권마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장애인의 인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탈시설의 논란에서 장애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들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들이 왜 1년이 넘도록 거리에 나와서 거주시설을 없애지 말아달라고 외쳐야만 합니까? 정부는 거주시설을 폐쇄의 대상이 아니라 인력과 기능을 강화하여 부모 사후에도 이들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고 고령화되고 중증 질환이 있는 중증의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더 다양한 주거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